안녕하세요. 네, 우리 손님들, 원장님들 잘 지내셨죠? 2022년 이제 곧 다가옵니다. 네, 2022년도에 영유아를 위한 지원은 어떤 지원이 있는지 우리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2022년 영유아 지원 정책에 관련된 것들을 이미 발표를 하였습니다. 네, 영유아 지원이기 때문에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물론 보육 정책과 관련이 되어서 우리 어린이집과 그다음에 보육 교직원과 관련된 정책은 아니지만 우리 영유아 지원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어린이집과 연결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2022년 영유아 지원은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가 예산과 그다음에 어떤 정책, 지원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여러분들하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에 우리가 예산을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2022년도에 정부 예산은 604조라고 합니다. 네, 조라고 되어 있는 단위를 보면 감을 못 잡겠는데 어쨌든 상당히 큰 예산 아닙니다. 그리고 2021년도보다는 8.3%나 올라갔습니다. 저희는 정부 예산에서 저희가 관련이 되어 있는 우리가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이런 또 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에 보건복지부와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604조 중에서 각 부처별로 굉장히 많이 배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건과 복지와 고용에 관련된 예산안이 216조, 예, 상당히 큰 금액이긴 하지만 또 저희는 이 중에서 복지만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복지 관련된 거는 저희가 96조 9천억이라고 합니다. 교육부에 관련된 예산은 우리가 83조죠. 그러니까 복지부 예산이 교육부 예산보다 훨씬 더 많은 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산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환경과 그다음에 국방부와 그다음에 농림수산식품에 관련된 예산 이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예산안이 분야별로 배분이 되어 있고요. 복지부와 관련돼서 살펴보면 예, 복지부는 2022년도에 예산안이 이렇게 96조 9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를 보면 우리가 전체 총 예, 분야별로 보면 604조 중에서 우리가 밑에 보시면 예, 96조 9천억이라고 하는 이 돈인 전체 예산 중에서 저희가 16%가 예, 16%가 보건복지부 예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아동과 보육과 관련된 예산은 이렇게 9조에 해당이 됩니다. 이 돈이 우리가 아동과 보육과 관련된 그런 예산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육과 관련된 건 아직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나오는 대로 제가 우리 선생님하고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진행이 되고 있는 영유아 지원과 그다음에 2022년도에 새로 지원이 되는 그런 또 지원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2022년도에는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의 연령이 더 늘어났다, 확대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가 가정 친화 여건 조성을 위해서 투자를 좀 더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친가족 5대 패키지를 마련을 했는데요. 예, 친가족 5대 패키지라고 하면 우리가 0일세 영아 수당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0일세 영아 수당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요. 구체적인 거는 예, 다음 페이지에서 내가 설명을 드리겠고요. 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하는 지원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새로 만들어진 그런 지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육아휴직을 좀 더 우리가 활성화해서 네, 부부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육아휴직제가 좀 더 활성화되어 있고요. 또 국공립 어린이집이 좀 늘어나는 그래서 공보육을 좀 활성화하는 그런 지원이 있고요. 또 다자녀의 자녀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구에 또 많은 또 지원이 또 새롭게 지원 정책으로 발표를 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저희가 살펴보면 우리가 아동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현재 저희가 아동수당은
올해까지는 83개월까지 아동 수당을 10만 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22년도에는 만 8세, 개월수로 얘기하면 95개월까지 확대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인당 10만 원이라는 아동 수당을 95개월 아이들까지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0일세 영아 수당이 새롭게 지원을 하는 그런 정책으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집에서 가정에서 양육을 하게 되면 가정 양육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녀를 양육하게 될 경우에는 0세는 월 20만 원, 1세는 월 15만 원이라는 돈을 네, 가정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도부터는 집에서 아이를 양육을 할 경우에는 0일세 영아 수당이라고 해서 똑같이 월 3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를 하면서 순간 저는 살짝 걱정이 되었습니다. 부모님들이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지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은 걱정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들에게는 0일세 부모들에게는 30만 원이라는 그 영아 수당을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모님들이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면 어린이집에 바우처 제도로 해서 월 5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는데요. 집에서 자녀를 양육하게 되면 30만 원 지금보다 지원 금액이 올라갔잖아요. 과연 부모님들이 어린이집에 보낼까? 이런 생각을 잠깐 했습니다. 그러면 그러지 않아도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어서 출산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 또 내년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영아수당을 금액을 올려놓으면 부모들에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겠지만 어린이집에 운영하는 원장님은 0일세 반에 원화가 모집이 잘 되지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살짝 우려가 되는 그런 마음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정부에서는 0일세 영아 수당을 3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린이집에 다니게 되면 보육료 바우처로 50만 원을 지급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는 22년도부터 시행이 됩니다. 또 첫만남 이용권이라는 이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출산을 해서 등록이 되게 되면 네, 우리가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예, 첫째든 둘째든 셋째든 출산 순위에 관계없이 1회에 한해서 200만 원이라는 출산 지원금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바우처 형태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부모님들은 출산 시에 필요한 육아용품이라든가 또 영아와 관련된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만남 이용권이라는 이런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알려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육아휴직제. 네, 육아휴직제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제는 지금도 하고 있는데, 이 육아휴직제에 있어서 부모 모두가 육아를 할 수 있도록 휴직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부모 모두 3개월 3개월 육아휴직대로 확대를 하게 됐고요. 만약에 아이가 만 0세 때 부부 모두가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육아휴직을 하게 되면 휴직급여를 주게 되겠죠. 휴직급여를 21년도는 120만 원을 줬는데요. 22년도부터는 150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생후 1년 내에 자녀가 있는 부모 모두가 휴직을 하게 되면 각각 최대 월 300만 원이라는 돈을 지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를 집에서 양육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렇게 육아휴직제를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더 확대했고 육아휴직급여를 인상을 했다. 인상을 해서 우리가 지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우리가 공보육을 활성화시킨다. 우리가 보육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죠. 이제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 개를 더 확충을 하고 직장 어린이집을 83 개를 새로 설치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민간 어린이집하고 가정 어린이집이 숫자가 20 년도에도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올해도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22 년도에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충을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더 많이 설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제 생각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활성화하게 되면 또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또 살짝 근심과 걱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운영이 어려운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을 우리가 매입해서 우리가 국공립화하는 거는 괜찮겠지만 이미 있는 어린이집이 있는데도 이렇게 공보육 활성화를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 개수를 늘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과 가정 어린이집에게 굉장히 근심이 되는 그런 또 지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네 우리가 운영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영유아 보육료가 있습니다. 영유아 보육료의 지원 단가를 3% 인상을 한다라고 우리가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더 많이 올라가야 되지만 사실은 저희가 물가 상승이 3%만 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지만 현재는 22 년도에는 3% 인상을 해서 영유아 보육료를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뭐 지금 우리가 운영하라는 운영자 입장에서는 더 많이 지원 단가를 인상을 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22 년도에는 이렇게 지원 단가를 3% 인상한다라고 발표를 했는데요. 사실은 보육료를 현실화해야 되는 게 옳습니다. 그다음 훨씬 더 지금 한 자리가 아니라 사실은 두 자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어쨌든 현재는 지금 우리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경제 상황도 굉장히 안 좋대요. 예, 그렇지만 어쨌든 3%가 인상이 된다라고 우리가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다자녀를 위한 지원 정책이 예, 조금 더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등록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 셋째 자녀를 둔 가정에서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이 됩니다. 그리고 다자녀 전용 임대주택과 그래서 다자녀 가구의 전용 임대주택을 우리가 0.5만 원, 5만 원에 공급을 한다라고 정부에서 지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다자녀 지금 저출산이다 보니까 아마도 이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나온 정책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다자녀 지원 정책들이 또 발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가 영유아 지원에 관련된 이 정부의 지원 정책을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렸는데요. 2022년도 보건복지부와 관련돼서 보건복지부에서 영유아와 관련된 지원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우리 이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렸습니다. 사실은 제가 더 궁금한 거는 우리 어린이집과 관련돼서 어린이집은 어떤 지원을 할 것이며 또 보육교직원은 어떤 처우 개선과 그다음에 복지가 좀 더 나아질 것인가 사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많이 궁금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구체적인 정부의 정책 지원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어린이집의 지원과 그다음에 우리 보육교직원의 복지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많은 지원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들과 교실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좀 더 보육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교사 대 영유아의 어떤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데 아직은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구체적인 정책 지원이 나오면 제가 바로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원장님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2022년 영유아 지원 정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